감독님은 상업 네. 교수님이랑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 기념관. 다녀오셨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우리가 아는 모든 그 6.25 전쟁의 터닝 포인트가 네. 됐는데 오늘 가서 눈으로 확인하니까 굉장히 좀 그 현실감이 좀 왔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 상륙작전 자체가 되게 위험한 작전이에요. 왜냐하면 그 적지에 그냥 툭 떨어진다는 게 현대전 같은 경우는 하루에 사용하는 그 총탄의 양이 엄청나거든요. 나 혼자서 그냥 바바방 뭐 한 1000발은 쏴야 될 텐데 네. 몇만 명이 따다당 1000발을 쏠려면 1000만 발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보통 몇만 명이 상륙하잖아요. 와, 총알 양만은 1000만 발의 그 총탄이 계속 보급이 돼야지만 이 사람들이 싸울 수 있고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하루 3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적지에서. 평소에도 사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급이에요. 우리 한 6명이 뭐 이렇게 어디 여행 가도 너무 그날 밤, 힘들죠. 예, 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제대로 움직이고 뭐 이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몇만 명이나 되는 이 인간들을 네. 다 이동시켜서 더군다나 여기는 적지에 떨어져서 지금 이 보급도 확실하지 않고 그런 상륙작전을 하면 대개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 상당한 모험을 하는 거예요. 인천을 통해서 서울을 점령하게 되면은 낙동강에 있는 북한군이 더 이상 보급을 받을 수가 네. 없거든요. 무기 같은 것들을. 네. 그래서 그 자체로 그냥 붕괴할 수가 있는 처음에는 인천으로 상륙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다고. 네. 결국은 그 작전이 성공을 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렇죠. 북한군이 거기서 괴멸돼 가지고 다 후퇴하게 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말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그렇지. 바닷물이 저 끝까지 들어와야지만 배를 타고 최대한 병사들이 이 갯벌을 걷지 않고 쉬는 시간은 그러니까 만조가 됐을 때부터 물이 빠지는 요 한 잘해봐야 한 2시간, 3시간 남짓 동안 모두가 내려야 돼요. 모두가 내려야 돼. 무기를 들고. 그 만조 시기에 못 들어가면은 그렇죠. 썰물 됐을 때 갯벌을 어떻게 가 거기를. 그렇지. 물이 차 있는 데서 병사들이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내려기만 해봐라 이러고 총을 쏘고 있는 어떡해 거잖아. 무서워. 그래서 인천상 작전 같은 경우는 2단계로 작전이 이루어져요. 오늘 가보셨지만 거기 월미도가 네. 월미도에 북한군이 있었어요. 여기 당연히. 이거를 그냥 놔두고 이쪽으로 상륙을 하게 되면은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월미도는 반드시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스팟들을 이름을 빛의 삼원색 RGB를 따서 맨 위가 레드, 여기가 그린, 여기가 블루. 그래서 세 지점인데 그 그린 먼저 상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만조가 됐을 때 나머지 상륙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할 때 월미도 상륙하기 전에 먼저 이제 팔미도에 등대가 네. 있거든요. 네. 사실상 이제 팔미도에 상륙을 해서 등대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 처음인데 아 그게 그 등대를 키면서 시작한. 그렇습니다. 네. 네, 영화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묘사를 하는데요. 아침 6시가 되면 팔미도에 들어가게 돼서 점령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1단계 작전은 9월 15일에 이제 새벽에 네. 이제 일진이 여기 상륙을 해서 점령을 해요. 네. 이 작전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요 월미도를 점령한 병력이 12시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물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어야 돼요. 12시간을 버티면 그 다음 만조가 됐을 때 다른 부대가 이 다른 두 장소로 상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 5시 정도 다시 만조가 됐을 때 나머지 상륙을 하고.
하늘에는 수많은 전투기들이 다 비행기들이 떠 있죠. 이제. 항공모함도 4척이 왔다고 써 있던데 아까? 항공모함 내쳐? 장관이었겠네. 280척인가? 하여튼 쫙 여기 배들이 있고 80척? 280. 280척이요? 큰 거 작은 거 다 합친 거겠죠. 왜냐하면 이런 거는 축차 투입하면 다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한꺼번에 팍 해서 여기를 완전히 방어선을 확보를 하고 뒤에서 들어오는 보급이 원활하도록 하지 못하면은 하루에 사용되는 총알도 그렇죠. 감당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12시간 뒤에 다행히도 여기를 다 점령을 해서 곧 심해를 소탕하고 남아있는 그 사진들 보면 상륙작전을 할 때 병사들이 나무 사다리 들고 뛰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도착했을 때 그쪽 지형들이 이미 월미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이미 해수욕장이 작은 게 있었다고 네. 하고 뭐 축대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거길 넘어가야 되는데 나무 사다리 들고 가서 두고 그걸 이제 넘어가서 마치 무슨 중세의 공성전을 하듯이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니까요. 올라가는 저 순간. 위는 막 총알이 날라오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상륙작전에서 중요한 무기가 많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무기 중에 하나가 바추카포라고 아시죠? 아, 네. 바추카포. 네. 거기 실물 바추카포가 있는데 길이가 엄청나요. 여기서부터 침체에서 거기까지는 아닌데 잔 있는 데 정도까지. 네. 그걸 들고 간다고 생각하면 어깨에다가 메고 한 사람이 쏘는 거죠? 한 사람이 아마 메고 또 한 사람이 뒤에 포탄을 넣어서 쏠 거고요. 이 상륙하는 병력의 가장 큰 문제가 중화기를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탱크가 가긴 했지만 충분한 양이 가긴 힘들죠. 갯벌이고 지금 뭐 병력도 네. 날라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탱크가 나타났을 때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대전차 바로 포예요. 보병이 갖고 있지만 전차를 부실 수 있는 포거든요. 날아가서 부딪히면 이제 화학 작용으로 녹여서 안으로 그 화학 제트를 뿜어내요. 다 녹아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바추카포를 쏘면은 당시 북한군이 갖고 있던 소련제 T-34를 부실 수 있어서. 근데 재밌는 게 바추카라는 이름은 사실 공식 이름일 리가 없잖아. 그 궁금했어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런 게 도대체 어디서 온 이름일까요? 바추카? 이게 참 웃기는 게 바추카라는 게 이게 미국의 코미디언이 길다란 막대기에다가 이제 끝에 이렇게 트럼펫 같이 해놓고 액세서리로 갖고 다니던 거래요. 바추카가? 이 코미디언은 이거 갖고 다니면서 뭐 브르브르브 하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는 그거를 이 사람은 바추카라고 불렀대요. 근데 이동규 선생님 오늘 상륙 지점에 갔다 오셨다. 예, 말씀해 주셨던 그 세 개의 지점 중에서 월미도에 있었던 최초의 상륙 지점. 저는 사실은 훨씬 더 당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뭔가를 사실은 현장에서 느끼고 싶어서 간 건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당시를 연상하기는 어려운 그래도 그 지점에 왔다. 아, 여기군요.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것 같은 지점에 있네요. 어떠세요? 지금은 뭐 당시의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네요. 인천 자체의 뭐 해안선이나 인천의 많은 모습들이 실제로 간척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래도 직접 그 현장에 와 보면 생각들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인천 상륙작전을 관한 얘기를 보면 어쨌건 이 지점을 제가 와본 걸 떠올리지 않겠어요?